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특강입니다. 특강 오늘 첫 시간인데 이 특강은 한끗 교재 2019 개정 누리과정 한 권에 끝내기 이 한끗 교재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끗 교재 안에는 1부에 누리과정 해설서, 그다음에 2부에 이제 이해 자료집, 그다음에 3부에 실행 자료집, 4부에 전체적인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각 파트별로 문제는 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문제를 많이 다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 해설서 어떻게 공부하지, 이해 자료집, 실행 자료집도 어떻게 공부하지,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존의 강의 안에서 많은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해설을 해드렸어요. 이론하고 관련해서 이제 최대한 제가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또 제 강의를 처음 접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이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그동안 쭉 들으셨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이론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실행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인지 또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인지 이게 뒤죽박죽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아직은 정리가 좀 덜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는 우리 교육부에서 나온 그 3종 세트 책자들 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보고 그다음에 관련 문제들만 딱 다루는 걸로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특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긴 하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개정 누리과정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개를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시고 누리과정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의 OT를 대신해서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 다음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하면서 유아들에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 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연령 구분 없이, 요거는 맞죠? 그쵸? 연령 구분 없이, 그쵸? 연령 구분 없이 제시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9개로 간단하게 제시되었다. 이런 점이 현장에서 활용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뭔가 우리 개정 누리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교수학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뭔가 이제 틀린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리과정 해설서에서 교수학습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에 틀린 부분을 좀 골라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김 교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 보니,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그죠? 놀이 속에서 유아들이 이제 5개 영역 통합이 막 놀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영역 중에서 얘네가 지금 어떤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걸 이제 교사들이 파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반에서 이루어진 놀이 활동 시간에 민지가 몸을 움직이며 균형을 잡고 몸이나 도구의 움직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손과 눈을 협응하고 소근육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 범주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요. 제가 여기 민지가 요거만 집어넣었고요. 이건 우리 누리과정 해설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누리과정 해설서의 이제 구조를 조금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누리과정 해설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누리과정 해설서 중에, 그쵸? 내용 범주, 내용, 그 다음에 내용 이해, 여기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찾아서 쓰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일단 냈어요. 자,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저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학급의 놀이 사례는 어떤 내용 범주이며 내용일까요?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과거하고 달리 그죠? 교수학습 계획안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들한테 그걸 실행을 시켜서 평가해보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아들이 놀이를 하거든요. 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요건 어떤 영역의 활동이구나, 선생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놀이도 확장시켜주고 배움도 확장시켜주고, 물론 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확장해 나가지만 선생님은 관찰하시면서 그쵸, 유아의 그런 놀이를 따라가면서 확장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뭐 광범위하죠. 놀이 사례는 광범위한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진이가, 요건 제가 넣었어요. 민지가, 유진이가 이런 건 제가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훈이가, 유진이가, 요건 제가 유아들의 이름은 제가 넣었어요. 그 이외에 여기 내용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자,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설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요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유진이가 여러 책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읽었어요. 그런데 영훈이가, 유진이, 영훈이는 제가 넣은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공룡책 여기 있어 하면 책을 찾았어요. 유진이가 책장을 넘기면서 공룡 이름 맞추기 하다가, 그쵸?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오니까 와, 정말 길다. 여 끝에서 저 끝까지 쭉 타면 진짜 재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낄낄낄 웃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그쵸? 내용 이해에 적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내용 이해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쵸? 요건 제가 내용 이해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내용 이해가 아니고 이제 유아들의 경험의 실제. 그쵸? 경험의 실제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용 이해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이해를 보시면 아, 이건 어떤 내용이다, 어떤 내용 범주다, 어떤 영역이다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험의 실제를 보시면 아, 이건 어떤 내용의 이해에 관한 경험이야. 물론 이제 내용하고 경험은 100% 매치는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경험을 보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야, 어떤 내용의 이해야. 그 다음에 내용 범주, 영역,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지금 한번 여러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로 오늘은 갖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리고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문제처럼 이교사의 대화에서 밑줄 그은 일의 내용 중 틀린 곳, 그쵸? 일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그쵸? 이 중에서 틀린 게 어떤 거냐, 그쵸?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조금 보시면 김교사의 학급에서 민지가 활동한 내용은, 민지가 활동한 거 아까 뭐였어요? 몸을 움직이며 균형을 잡고 소근육, 대근육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대화. 제가 아까 그쵸? 내용 이해 부분은 그대로 갖고 왔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라는 건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그런데 어떤 내용의 범주이며 어떤 내용인지 답하시오. 그러니까 내용 범주와 내용을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진이하고 영훈이 여기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용 이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용 이해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놀이가 해당하는 영역, 그렇죠? 의사소통 영역이겠죠, 당연히. 의사소통인데 그 중에서 내용 범주와 내용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가 좀 걸쳐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왔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이제 제가 총체적인 설명은 이 문제가 끝나고 또 이제 하겠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에서 5개 영역 설명 있죠. 5개 영역 설명. 그쵸? 이제 뭐 총론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5개 영역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신의사 예자 5가지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을 설명할 때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영역이 있어요. 신의사 예자, 그죠?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을 그쵸? 어떻게 나눠놨어요? 내용 범주로 나눠놨죠. 내용 범주는 좀 커요. 그쵸? 내용 범주는 좀 커요. 그래서 내용 범주로 나눠놨어요.
내용 범주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이 영역은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 영역이잖아요. 신의 사회자 5가지 영역이고, 내용 범주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영역당 3가지.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3 해서 총 15개. 내용 범주가 15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내용.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총 합해서 59개예요. 59개. 그쵸? 59개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쵸? 59개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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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3개. 이렇게 해서 59개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영역, 내용 범주,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 하면 이제 이게 이전 교육과정하고 다른 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같아요. 사실은. 그쵸? 이전 3호세 누리과정하고 같죠. 여기까지는. 영역도 있고, 물론 이제 숫자는 달라요. 과거하고. 그래서 이런 체계가 과거하고 같은데 지금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에다가 내용 이해라고 해서 이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쵸?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그쵸? 유아의 경험의 실제 하고 경험의 실제로 또 다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쵸? 근데 요거는 59개가 아니에요. 요거 막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고 겹치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1:1 대응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1:1 대응이 아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전체를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 끝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5개 영역. 그쵸? 5개 영역 통합적 이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영역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 하면 자,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쵸? 신의 사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쵸? 각 영역당 3가지씩 해서 15개의 내용 범주를 외우셔야 되죠. 그쵸? 과거하고 이건 비슷해요. 그쵸? 더 줄었으니까 외우기가 좋아졌죠, 사실. 자, 그 다음에 내용 이해도 줄었어요. 그쵸? 그래서 59개, 내용 59개인데 요 내용 이해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요게 이제 과거랑 차이점이에요. 내용 이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랑 연결시켜줘야 돼요? 경험의 실제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유아가 놀이하는 현상은 통합적 이해로 나타납니다. 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요. 유아가 오늘은 신체 놀이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체 놀이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통합적 이해로 친구랑 얘기도 하고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화해도 하고 그죠? 사회관계 영역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합적 이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돼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영역, 내용 범주, 내용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흩어져요? 이제 세부 내용 이렇게 해서 이거 과거 거예요. 세부 내용에서 연령별 3세, 4세, 5세 연령별로 과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요게 없어진 거예요. 요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구조를 외우셔야 되는데 과거의 시험 문제, 과거의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났었냐 하면은요. 과거의 기출 문제는 요 세부 내용을 줘요. 그쵸?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요 세부 내용을 어떤 이제 유아들이 그죠? 교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런 상황을 주고 여기서 세부 내용을 쓰고 이 세부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쵸? 내용 범주 영역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부 내용이나 그 교실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환됐어요, 지금은. 여기 통합적 이해로 볼 수 있는 놀이 상황, 그렇죠? 놀이 상황과 실제의 경험 상황, 그렇죠? 경험의 실제 이런 것들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의 실제는 사실은 우리 그 교재에는 해설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험의 실제가 하나하나 영역별로 나와 있죠. 하나하나 영역별로 나와 있으나 실제의 놀이 상황에서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 놀이를 보고서도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경험의 실제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범주가 있는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과거의 기출문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형태로 치환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연습을 요걸 하셔야 돼요. 끝에도 제가 이런 문제 몇 가지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해설을 좀 보실게요. 자, 아까, 개정 누리과정에서 아까 그 한 얘기, 이 교사가 한 얘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연령 구분 없이 59개로 간단하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틀린 거 뭐예요? 59개도 맞아요. 59개도 맞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것도 맞고, 연령 구분이 없는 것도 다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9개 내용이란 교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해했으나, 이게 지금은 아니에요.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 59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절대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유아가 실제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설서의 편제도 혹시나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오해할까 봐 경험의 실제를 내용 이해로, 내용으로, 내용 범주로, 영역으로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유아가 실제 경험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해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뭘까요? 답은 뭐예요? 답은 아까 이 교사가 한 내용 중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틀렸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유아가 실제 경험하는 59개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연령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라고 제가 자료에는 이런 내용까지 실어놨습니다. 근데 묻는 말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실제 경험하는 내용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 더,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한 이유, 그죠? 연령 구분 없이 이렇게 내용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연령 구분을 하지 않고 내용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죠?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바뀐 측면이에요. 개정 누리과정이. 자, 그래서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유아가 스스로 연령에 적합하게 놀아요. 굳이 3세는 이렇게 놀아라, 5세는 이렇게 놀아라 이렇게 안 해도 유아들이 그래서 연령에 적합하게 놀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이하는 내용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특별히 뭘 가르쳐라 이런 게 아니라 유아가 놀이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달에 따라서 잘하고 잘못하고 놀이를 하면은 발달에 따라서 얘는 잘하고 얘는 못하고 이렇게 안 돼요. 본인이 제일 재밌고 잘하는 거 하고 놀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개정 누리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연령을 왜 구분하지 않았는지,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것까지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제 처음에 요거를 냈었어요.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요것만 사실은 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연령별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서 이렇게 고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핵심은, 그렇죠? 뭡니까? 핵심은 요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교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고 실제 경험하는 내용이다. 요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것의 의미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아까 이제 보셨던 거. 자, 내용 이해. 그렇죠. 내용 범주, 내용 이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 자, 아까 김 교사가 한 내용 뭐였어요? 민지가 몸을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여기에 우리 해설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보시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요 내용이에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요거고, 내용 이해는 지금 제가 써드린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내용 이해 기술하는 거, 요걸 딱 보시면은 요 내용을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내용을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용을 찾으신 다음에는, 그쵸? 여기 이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요거였거든요. 그쵸?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의 설명이에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몸을 움직이고 균형을 잡고, 그쵸? 소근육, 대근육, 협응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내용 범주는 신체 활동 즐기고 영역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내용 범주는 신체 활동 즐기기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였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아까 유진이하고 영훈이하고 공룡책 보고 막 놀이한 거 그거였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 보시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그죠? 유아 경험의 실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해설서에.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뭐 여기 유아가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넣어서 좀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보시면 이 경험의 실제가 여기에 나오는 경험이 그렇죠? 어떤 내용 이해인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있는 상위의 내용 범주는 어떤 것인가? 영역이 어떤 것인가?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보시면 여러 책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공룡 이름 맞추기도 하고 그렇죠? 와, 뭐 막 공룡 이름 얘기하면서 그렇죠? 공룡 이름 얘기하면서 정말 길다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동화와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경우에 내용 이해를 한 가지를 써라, 두 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쓰라 하면 이제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써라 이러면 이 경험의 실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잘 풀어 헤쳐가지고 또 이제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끗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두었어요. 각각의 내용별로 내용 이해하고 실제 경험들을 이렇게 매칭해서 다 정리를 해놨고 매칭은 이제 해설서에 있는 대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문제가 그렇게 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기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문제, 이 정도까지만 조금 미리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다시 OT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제 유아의 통합적인 놀이 상황이에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영역, 내용 범주 뭐 이런 것들이 쭉 모여가지고 결국은 통합적 이해로 나타나요. 유아들의 놀이 상황이 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알겠어, 미안해. 그렇죠? 자, 유아의 통합적인 놀이 내용이에요. 자, 이건 어디 나옵니까? 자, 이거는 그죠? 사회관계 영역에 보면 요거 우리 해설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걸 보시고 자, 요 내용들을 쭉 보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의사소통, 사회관계지만은 이 안에는 의사소통 영역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관찰도 들어있고 또 사회관계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 해설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용 범주는 어디에 해당하냐,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냐, 이 놀이에서 그렇죠? 이 내용과 내용 범주를 찾아낸 이 놀이의 해당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은 예문인데 똑같은 이 통합적 놀이 상황인데 여기서 그쵸 놀이에서 사회관계 영역에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쵸 더불어 생활하기 요 내용 안에 내용 범주 안에 또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외우셔야 되는 건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놀이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찾아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보았고요. 답을 조금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잘 아셨을 테니까 답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쵸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그 사회관계 영역에서 지금 예문을 준 거, 거기서 막 책을 읽고 그러진 않잖아요. 유아들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듣기와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로 듣기와 말하기 하고 있죠. 그 사례에서는, 예문의 사례에서는 은성이가 주로 이제 사태를 많이 해결하고 있죠. 사회관계 영역에서 사태를 많이 해결하고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좀 안 읽어보신 선생님 계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주하고 서연이하고 지금 이제 분쟁 상황이 생겼어요. 그쵸? 자, 우주가 블록 정리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서연이 귀 뒤에다 대고 막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귀에 대고 하지마, 귀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주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귀에다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요 뒤에 머리카락 있는데 뒤에다가 그냥 뒤통수에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자기 귀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친구 간의 갈등, 사회관계 영역. 근데 이제 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또 의사소통 영역, 듣기 말하기가 되겠죠. 자, 그러고 있었는데 중간에 은성이가 이제 해결을 해줘요. 은성이가 알겠어. 이제 갈등하는 상황을 보면서 은성이가 서연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쵸? 얘가 내 귀에 대고 말했다고, 여기가 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성이는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둘 상황을 보면서 은성이가 두 유아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두 유아의 말을 듣고 팔짱을 끼고 잠시 말없이 생각하더니 서연이에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얘기하는 상황을 보니까 다시 재연을 해보는 거죠. 네가 귀를 막 시끄러운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재연한 건 좀 잔인하니까, 그쵸? 귀를 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재연을 해본 거예요. 다시 재연을 해봤더니, 그쵸? 자, 소리 들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다시 재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사실은 친구가, 그쵸? 귀에다 얘기한 건 아니고 뒤에서 얘기한 거였어요. 봐봐, 맞지? 나 여기 뒤에다 대고 말했지?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좀 오해한 거야. 오해가 풀렸어요. 갈등이 해결됐어요. 그쵸? 자, 이런 놀이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 통합적 놀이 그 이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고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우리 해설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놀이 상황에서, 그쵸?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와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당연히 이제 듣기 말하기겠죠. 그렇죠? 듣기 말하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러 유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차분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듣기와 말하기 요거예요. 아직 뭐 읽기 쓰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이 내용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인데 보시면은 뭐, 그쵸?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사실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쵸? 아까, 그쵸? 은성이가 두 유아의 얘기를 관심 있게 들어줬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제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요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걸 분석할 줄 아셔야 되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놀이가 나오면 정말 분석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해설서에 있는 게 나온다. 이러면 미리 공부한 거를 좀 떠올리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하고,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죠. 지금 이 안에.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써놨냐 하면, 내용 범주는 듣기와 말하기이다. 그쵸? 그 다음에 내용은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아까 은성이가 관심 있게 들었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주로 은성이가 이제 굉장히 성숙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서 다음 문제에도 이제 은성이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은성이는 갈등 상황에 있는 유아들의 말을 관심 있게 들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사회관계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보면 이제 우주와 서연이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경험, 느낌, 그쵸? 그 다음에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매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영역이거든요. 자, 사회관계 영역 같은 경우에도, 그쵸? 사회관계도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 범주가 있지만 지금 이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 범주는 더불어 생활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가족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요건 이제 은성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한다. 요것도 은성이가 사실은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감정, 행동을 존중한다. 요것도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하고, 그쵸? 서연이하고 얘네들도 조금 해당하기는 해요. 그쵸? 당연히 이제 은성이는 여기 해당되고요. 그쵸?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뭐, 사실 이제 요거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죠. 뭐, 맞추려면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답은 여러 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은 친구와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은 은성이 사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용은 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이것도 해당되잖아요. 여기 주로 제가 이제 이 사회관계에서는 다 은성이 사례를 썼어요. 은성이가 조금 이렇게 가장 그래도 찾아내기 쉬운 사례이기 때문에 대체로 은성이 사례를 좀 썼어요. 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생뚱맞은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그렇죠. 과거의 누리과정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누리과정 안에서 영역을 설명해 놓은 체계예요, 이게. 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익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조금 이따 끝날 때 조금 한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자, 선생님들, 계정 누리과정, 그쵸. 계정 누리과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특성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특성들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계정 누리과정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계정 누리과정이 국가교육과정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제 계정 누리과정의 큰 틀을 조금 말씀드리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그런 큰 틀을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딱 재현을 했거든요. 천명을 딱 했어요. 우리 계정 누리과정에서는. 이전의 누리과정에서는 이 누리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죠? 지금 누리과정은 요 얘기가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간상을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정 누리과정의 의미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성은 왜 제시했어요? 인간상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 그쵸? 초등 교육과정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놨어요. 그쵸? 연계를 시켜놨는데 사실 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유치원 전체의 교육과정이잖아요. 이런 교육과정을 유치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해요. 우리의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고 초등, 중등은 뭐냐 하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쵸?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이런 교육과정 안에는 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딱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유치원은 여태까지는 그렇게는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국가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유치원 교육은 굉장히 비중이 있다. 뭐 이거를 탁 공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초등하고 연계되는 대등한 그런 위치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천명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간상을 제시했는데 이 인간상 중에서 3가지는 초등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초등에서 그대로 갖고 왔고 이제 여기 2가지 정도는 우리 유아한테 맞게 수정이 되고 건강한 사람 이거는 그냥 유아에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초등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인데 이거 그냥 지나가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유아교육 과정으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유아중심, 그쵸? 놀이중심.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연령, 요거 제한하지 않아요. 아까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시험 문제에서 잠깐 살펴보셨지만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아들이, 그쵸?
요 연령에 따라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놀이 자체가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아들 간의 어떤 격차 이런 걸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공부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놀이는 그게 아니에요. 놀이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쵸 놀이 중심으로 놀다 보면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는 형하고 누구는 동생이고 이거보다 그냥 재밌게 놀면 돼요. 자, 그래서 연령 구분을 없애고 강제로 유아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놀이를 보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령을 또 연령을 이제 규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강화, 교육과정의 대강화, 그쵸? 교육 내용의 대강화 원칙, 그쵸? 대강화라는 게 뭐예요? 세부 슬리밍 다운이에요. 어떤 분은 대강대강 가리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슬리밍 다운.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제시했던 것들을 없애고 그죠? 대폭 그냥 큰 틀만 탁탁 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놀이를 이렇게 놀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강화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 그렇죠?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자,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편성 운영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편성 운영이 또 있잖아요. 편성 운영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율화예요. 자율화. 그쵸? 자율화입니다. 편성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율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육계획 같은 거 막 디테일하게 막 연간, 월간, 주간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그죠? 책무성과 자율화 이 부분을 확장했어요. 편성 운영.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그쵸? 교수학습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원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이해 자료집하고 실행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죠? 물론 이제 해설서에도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으나 요거를 이제 더 잘 이해하시려면 놀이에 대해서 놀이 이해, 실행 요 자료집을 조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교수학습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지원으로. 그렇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원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평가. 자,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또 뭐예요? 현장의 자율성, 현장 운영의 자율성. 현장 운영의 자율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평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평가를 해라, 저런 평가를 관찰도 해봐라. 그 다음에 뭐 측정도 해봐라. 막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가 과거의 누리과정은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굉장히 물론 이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의 의미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이 국가교육과정은 법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근데 이런 평가도 있다 하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평가는 보시면 딱 대조를 해놓은 걸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평가는 엄청 많아요. 분량이. 기술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줄여놨어요. 누리과정 운영평가, 유아의 평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줄여놨어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현장 운영의 자율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영역이에요. 5개 영역.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5개 영역. 이렇게 특징이에요. 5개 영역. 그렇죠? 5개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역이 있어요. 신의사 예자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범주가 그래서 내용 범주도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이제 각 영역별로 3가지씩 줄여서 총 15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총 내용은 59가지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또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 하나하나 평가 항목으로 그렇게 이해하실까 봐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내용 이해를 막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아들이 실제 경험하고 놀이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의 실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들은 결국은 놀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5개의 통합적 이해가 또 전체적으로 각 파트마다 신의사 예자 파트마다
그죠? 놀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다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해설서를 공부하실 때 이게 해설서의 전체적인 체제입니다. 그렇죠? 해설서를 공부하실 때 해설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우선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국가교육과정이다. 국가교육과정은 시도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유치원 개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실 상황, 이렇게 위계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호 교류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위계적으로 상의 하달이 아니라 상의 교류되게, 이렇게 상호 교류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위상이 갖는 그 무게감, 그렇죠? 거기서 오는 인간상에 대한 규정, 그렇죠? 사실은 인간상으로부터 목표도 다 나와요. 지금은 교육과정에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도 인간상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인간상,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상.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한 특징,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다. 근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굵직굵직하게 써놓은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쓸 말이 많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 측면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해설서에서는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 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영역. 5개 영역이 그죠? 표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서 요것이 거꾸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해설서에서 쭉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해설서를 쭉 리뷰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놀이 이해 자료집. 자, 이게 다음 주에는 뭡니까? 놀이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놀이잖아요. 놀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놀기만 해도 돼? 한 가지 놀이만 해도 돼? 애들도 놀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계획한 거랑 애들의 놀이가 다르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노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것들, 그쵸? 놀이 이해 자료. 그걸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이해했으면 진짜로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행 자료집. 이렇게 해서 3종이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매뉴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종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나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가서 오늘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 바퀴 쭉 돌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 끗 책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각각의 파트들마다 바뀐 거, 핵심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뀐 거, 과거하고 비교해서 바뀐 거, 핵심 사항,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리, 이렇게 딱딱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제가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끗 책도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었고, 한 끗 책 같은 경우에 1부는 해설서, 2부는 이해 자료집, 실행 자료집 문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이제 교육부 3종 책이 요약 정리도 되어 있고, 보시기 좋게. 그 다음에 관련 이론들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한 끗 책 한 권이면, 누리과정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시면서, 놀이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놀이라는 게 뭐지? 여기서 조금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찬찬히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누리과정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시 쉬셨다가 계속해서 해설서 공부하시겠습니다.